안녕하세요. 보험 쉽게 알려주는 알려주지용TV 유정원 팀장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할 때 산모특약이 꼭 필요할까요? 산모특약을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은 제가 산모특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산모특약과 관련하여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찾아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태아보험과 더불어 산모특약에 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또 꼭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모특약이란 뱃속의 우리 아가도 중요하지만 아가를 10달 동안 소중하게 품고 계시는 우리 엄마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산모특약, 모성자 담보, 모성자 특약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무슨 말들이지? 하시겠지만 모두 같은 말들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모특약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같이 가입할 수 있고 첫 회 보험료 납부하실 때 일시납으로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산모님의 연령과 임신 주수에 따라 산모특약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가입 당시 산모의 나이 20세부터 47세까지 그리고 임신 주수는 22주 6일까지만 산모특약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실손 의료비는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실손 의료비가 있으니 굳이 산모특약까지 가입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산모특약은 어떤 특약들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17가지나 되는 많은 산모특약들이 있지만 이 특약들을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산모특약을 가입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6가지 특약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첫째,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1에서 120일 담보입니다.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과 출산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임신 중에 조기 진통이나 양수파열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 출산 후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지만 산모의 선택으로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둘째,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수술하면 다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제왕절개 수술을 다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연분만하려고 유도분만 시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도분만 시도하다 실패하게 되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장이 됩니다. 또한 조기 진통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만 첫째 출산 시 제왕절개 수술하고 둘째 출산 시에도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해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제왕절개 수술이나 산모의 선택으로 하는 수술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유도하시다가 실패해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모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임신 중독증 담보입니다. 임신 중독증이란 임신 중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단백뇨 증상이 있을 경우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 주변에 고혈압 증상과 함께 단백뇨 증상으로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태반 조기 분리 진단 담보입니다. 태반이란 태아가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잘 자라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정상적으로 출산할 때는 아이와 함께 태반이 같이 나오는데 간혹 아이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음에도 태반의 일부나 전체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태반 조기 분리라고 합니다. 특히 다자녀 출산이신 분들이나 노산일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 후기에 질출혈이나 아랫배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출산 선별 검사 이상 소견 진단 담보입니다. 임당 검사보다 더 떨리는 검사죠.
임신 12주 때 1차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이때 다운 증후군이나 고위험군 진단, 이런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검사 비용이 꽤 높더라고요.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검사 비용 부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산모의 개인적 선택으로 하게 되는 검사는 보장에서 제외되니 주의해 주시고요. 출산 선별 검사 이상 소견 담보는 3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진단 담보는 전치 태반으로 진단을 받거나 전치 맥간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양수가다 양수 가소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이 됩니다. 산모 특약 담보들을 보시면 필수 6가지 외에도 다른 특약들이 있지만 모두 가입하시게 되면 일시납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유산 진단 담보, 유산 수술 담보, 이런 담보들은 10만 원을 보장해주지만 보험료가 높은 편이고 유산 입원 일당은 1일째부터 1만 원을 보장해주지만 유산으로 입원하실 경우 대부분 2일 정도까지 짧게 입원하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산과 자궁 적출 수술 담보, 임신 출산 관련 고혈압, 당뇨병 입원 일당 등 이런 담보들도 꼭 필수로 넣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임신 출산이 정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긴 해야 하지만 보상 범위가 넓고 필요한 내용들로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태아보험 가입할 때 산모 특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특약을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산모 특약과 더불어서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가 또 있어요. 실손 의료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이거를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연분만은 5일째부터, 재앙절개는 9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엄청 난산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연분만으로 출산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2박 3일 있다가 퇴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재앙절개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앙절개 수술을 해도 대부분 6일에서 7일 정도면 퇴원하죠. 만약 이 특약을 가입을 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새는 결혼, 임신,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고위험 산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단 연령뿐만 아니라 다태임신, 임신성 당뇨병, 기저질환, 저체중, 비만 산모, 유전적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고위험 산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열 등으로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조산으로 이어지거나 합병증 비율도 높아지게 되죠. 우리 산모님들 조기 진통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많게는 한 달이 넘어서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입원하시면서 조산 방지제도 투여하게 되죠. 그렇게 치료 받으셔서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렇지만 태어나실 때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맘카페나 네이버 등을 검색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나라에서 고위험 산모 지원도 있어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이 충족되면 1인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모두 다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특히나 조기 진통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몇백만 원의 치료비는 쉽게 나오기에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모 특약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꼭 넣어야 하는 6가지 특약과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태아의 이상소견과 엄마의 10대 중증 질병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확인했었지만 산모 특약은 산모를 위한 특약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산모의 5년 이내 일반적인 고지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모 특약과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태아보험이 내 아기를 위한 첫 보험이라면 산모 특약은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는 소중한 엄마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뱃속에 있는 내 아기도 튼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태아보험 못지않게 산모 특약도 가입해 두시는 게 조금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아보험에 대해서 찾아보시다가 산모 특약, 모성자 담보, 모성자 특약,
그리고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예비 엄마 아빠에게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중 TV 유정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